체내는 효소가 점점 부족해질수록 일단 질병도 빨리 걸리게 되고 노화도 또 촉진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식사법을 안내하고 있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사혁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대사혁명 통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있고 또 병원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신진대사를 강하게 만들 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암이나 당뇨, 또 장 쪽에 있는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어떻게 하면 하루 3끼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공이라는 말 자체가 자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공장에서 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음식에는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효소가 전혀 없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햄버거를 먹었다. 그러면 햄버거에 있는 빵에서 탄수화물은 있고 또 고기에서 단백질은 있겠죠. 약간의 또 양파나 양상추 같은 게 있기는 해서 약간의 식이섬유나 채소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빵과 또 단백질 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효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효소의 원료가 되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효소 성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칼로리는 과잉이고 또 효소는 몸속에 있는 효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체내 효소 고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공식품을 좀 많이 먹게 될수록 죽은 음식이기 때문에 내 몸의 효소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뀝니다. 체내는 효소가 점점 부족해질수록 일단 질병도 빨리 걸리게 되고 노화도 또 촉진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탄단지가 다 있다고 해서 좋은 음식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연의 형태가 하루에 한 끼 정도, 한 끼 반 정도는 같이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효소를 고갈하지 않고 건강한 몸의 신진대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외에도 또 밥, 빵, 면, 떡 안에는 또 효소가 많이 부족하고 가열 조리식에도 효소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자연 유래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첨가물의 성분 자체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그 종류와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편의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편의점에는 약간의 과일이나 채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포장이 된 상태에서 며칠씩 보존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을 거치는 음식들입니다.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만 선택해도 한 30에서 50가지 정도의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또 음식의 이 포장지를 보면 첨가물을 100% 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몇 가지는 써 있지만 전 성분을 알기는 어렵죠. 이렇게 또 가끔씩 이용하면 또 괜찮겠지만 우리가 편의점을 일주일에 거의 매일 간다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게 되면 다양한 첨가물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약도 2-3가지, 서너 가지 또 10가지씩 다양하게 드시다 보면 약과 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 있잖아요. 때로는 간 괴사가 되기도 하고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첨가물들을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병원에서도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 이것은 어떻게 내 몸에 작용을 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에 많은 독소를 축적하게 만들기도 하고 신장에 부하를 주기도 하고 또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가는 청소년들의 경우 크론병으로 장에서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렇게 크론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토피나 알레르기, 다양한 면역계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첨가물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한국인들 보통 평균적으로 330여 종을 먹고 있고 이거를 1년 단위로 치면
무려 25kg을 먹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년이면 250kg잖아요. 첨가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모든 어떤 장기든지 침해를 받을 수가 있고 독소가 축적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에는 보존제도 있고 식용 색소도 있고 또 달콤한 맛을 내게 하는 화학적인 성분을 이용한 대체 당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경우에도 단맛은 내지만 설탕처럼 칼로리가 없어서 인슐린의 문제나 또 칼로리에 큰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에 아무 해로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탕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스파탐 안에는 메틸렌이라는 메틸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공업용 메틸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양이 지속적으로 제로 음료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뇌의 시상하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과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먹어도 식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되는, 이것을 뇌의 시상하부라는 기관을 자극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이 대체당도 계속 먹을 경우에는 뇌가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집중력 저하나 불안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면증 이런 다양한 뇌와 관련된 증상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단 아스파탐의 경우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을 나중에 이제 부검을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그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방부제들 또 화장품 이런 성분들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뇌나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지방을 통해서 또는 간에서 해독을 거쳐서 다양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처리가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첨가물을 먹게 되면. 그럼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식품 첨가물 성분들은 독소가 돼서 우리 몸은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즉 곰팡이가 외부로부터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면역 반응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외부로부터 나쁜 게 들어오면 이것을 제거하는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몸에서 음식을 잘못 먹든 식사법이 잘못됐든지 간에 불필요한 독소를 너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식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은 우리 몸에서 오래오래 생길수록 미세 염증이나 또 조직 안에, 혈관 안에 이런 염증들을 통해서 세포 단위, 조직 단위, 또 장기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첨가물이라 하면 일단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온다 라고 반드시 자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